이거 몇 개야 오늘은? 118박스? 여러분 안녕하세요, 딴입니다. 오늘은요 저희가 일하는 곳 물류회사 카고 회사입니다. 컨테이너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이런 업체인데, 오늘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서요, 태국에서 물류회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요 랑짓이라는 곳입니다. 방콕에서 북쪽에 있고요, 이쪽 방콕 위쪽으로 해서 이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. 물론 남쪽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 이곳에 몰려있는 물류센터 몇 곳 기지들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 근처에도 몇 곳이 있긴 한데요, 저희들이 가본 곳 중에서는 이곳이 가장 바쁘고 또 사람도 많고요, 열심히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. 자, 이 회사의 물류는요 주로 중국에서 옵니다.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라오스라든가요, 이제 미얀마 이런 쪽을 거쳐 가지고 국경을 거쳐서 태국의 세관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인데, 중국에서 이제 출발할 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겠죠. 정보를 가지고 어떤 물류들이 갑니다라고, 그 정보가 출발을 해서 이 태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 차량 번호, 이 차를 맞춰 가지고 물건을 이제 물건을 내리면서 이것을 갖다 어느 곳에 배달을 하고 어떻게 줘야 될지 보관을 하는지,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큰 회사인데, 물론 장소, 이 땅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아닙니다. 다른 데보다 좀 어떻게 보면 협소한 느낌이 들어요. 굉장히 큰 부지이긴 한데 이렇게 큰 컨테이너 차량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서 회전을 하고 돌리는 걸 보면요,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좀 비좁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자, 이곳에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 컨테이너 차가 오면요, 달려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열고 물건을 내리기 시작하고요, 또 이것을 어느 곳으로 적재를 해야 되는지 이쪽 이제 컨트롤 매니저죠, 이제 반장들이 이 물건을 어디로 가라 카운트도 하면서 알려줍니다. 자, 그렇게 지시를 받은 물건들을요 내려가지고 하역을 해서 보관을 하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곳인데요, 대부분들은 이 회사에서 자체 물류 차량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배송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태국의 뭐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무슨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한다, 저희처럼 뭐 케이스라든가 어떤 뭐 재료를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요, 그쪽 이제 중국에서 보내준 거 그 정보를 이 회사가 갖고 있다가 이 차량, 선적된 차량에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내리면서요, 이거를 자체 창고에서 보관도 하고 분류를 하면서 배송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저희들이 이제 급할 때가 있어요. 물건을 빨리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할 때 이제 이 업체에서는 보통 한 3일, 4일 오래 걸리고, 또 보관을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뭐 그 이상도 걸리긴 하는데,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찾아가지고요, 그 자리에서 좀 뭐 제 차로 배송을 하기도 하고, 또는 이제 대부분이 트럭 같은 거, 카고, 물류회사 또 별도의 이제 작은 물류죠. 그리고 태국에 있는 라라무브 같은 이런 픽업 트럭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건 직접 받아서 바로 보냅니다. 그러려면 이제 미리 와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주고요, 이런 걸 달라고 하고,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배송을 받고 또 직접 보내는 차를 컨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내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. 자, 이곳을 보시면요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젊어 보이죠. 앳돼 보이는 학생 같은 이 젊은이들도 많은데, 제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, 대부분들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제 반장이라든가 뭐 지게차를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조장들, 이런 사람들은 태국 청년들이 있고요, 그 외에 이제 저렇게 막 하역을 하고 어깨다 짊어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얀마 사람입니다. 자, 조금 보기에도 짠하죠. 제가 이곳을 올 때마다 뭐 이것뿐 아닙니다. 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, 이 청년들의 이렇게 복장이라든가 이렇게 장갑,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.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손은 장갑도 없이 저렇게 맨손이고요, 신발은 운동화라도 그래도 신은 사람은 좀 다행인데, 대부분들은 그냥 슬리퍼, 쪼리를 신고 일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작업장의 환경이 그렇게 운동화, 뭐 어떤 뭐 작업 안전화 이런 걸 안 신어도 될 만큼 안전한가라고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컨테이너에서 내리는 이 박스들을 실은 이 나무 프레임들, 이 안에는요 못도 많고요, 좀 위험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게 지게차가 운반을 하다가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 이 맨발, 뭐 발등에 찍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. 큰 그 어떤 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, 저 같으면은 차라리 운동화라든가 장갑 이런 걸 줘가지고
작업복도 좀 줘서요. 좀 덥긴 해도 피부를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 게 더 좋은가 봐요. 조금 안쓰럽죠?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 70년대, 80년대에 이렇게 일을 했을까요? 저도 뭐 그때 이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조금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청년들도 미얀마에서 왔든 뭐 태국에서 왔든 어떤 꿈을 갖고 미래에는 내가 더 잘 살겠다 이렇게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인데 조금 좀 안쓰러운 모습이긴 한데 좀 다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람들의 일당이 얼마나 할까요?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우리 집사람하고도 또 다른 데도 물어보고 했는데 대부분들 일당을 받습니다. 한 달 월급제로 해서 일당제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요. 뭐 주급 단위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들 하루 일당의 범위는 350바트에서 400바트. 뭐 숙련도라든가 일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요. 제가 봤을 때 이 일 지금 여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받냐, 미얀마 사람인데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더니요. 보통 350바트 정도가 받는답니다. 그러니까 하루 아침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요. 저렇게 힘든 상노동을 하는 것 같은데 받는 이 급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조금 안쓰럽죠? 자, 이 사람들한테도요. 젊은 이 시절에 일했던 고생만큼 빨리 좋은 시절이 와가지고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고요. 최소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을 좀 우선시하는 다치지 않는 이런 작업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잔의 어떤 뭐 음료를 마시면서요 그날 하루하루의 정말 피곤함을 싸워가면서 하는데 뭐 음료수를 파는 저분도 그렇고요 저분의 같이 이게 온 딸내미 같죠 학생도 그렇고 모두 다 꿈을 갖고 뭐 훗날에는 잘 살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사람들도요 얼른 빨리 좀 좋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서 급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.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데서 태어났다면 저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.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뛰어주신 분도 계실 거고요. 지금 뭐 어렵고 혼란한 시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요. 잘 사는 나라 계속 유지하고요.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계속 무한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, 이들의 짠한 삶,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측은한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일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요. 빨리 전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